삼각함수 그래프 전반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요 미정계수가 좀 바뀌었을 때 그것이 이 그래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드릴 거고요. 그래서 뭐 간단해.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 그래서 먼저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 기본 요 함수들의 어떤 기하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인 코사인 함수는 항상 다 이런 식으로 생겼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렇게 파동 형태를 띠면서 뭔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있고 최소가 되는 순간이 있고 그와 사이로 지나가는 어떤 축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원래 그 어떤 파동의 진동 축이라고 부르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폭을 진폭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A sin B x 플러스 C 플러스 D 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부분이 너고요. 이건 다 알 거고 다음에 위아래로 중요한 거는 D에다가 그냥 A를 더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 A를 더하고 빼게 됩니다. 여러분이 최대 최소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특히나 내신 기출에서는 A, B 값이 꼭 양수가 아닌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너가 반복이 되는 어떤 주기가 있죠. 보통 요 최대부터 최대 혹은 최소부터 최소 이런 걸 한 주기로 잡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어딘가 임의의 점을 잡고 그 패턴이 반복되는 위치까지로 다시 찾아주시면 됩니다. 뭐 이런 데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게 어디가 됐든지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보통 최대부터 최대 같은 데로 잡아준다면 여기가 이제 한 주기가 되고 이 주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삼각함수의 모양에 가장 영향을 주는 부분 그리고 삼각함수 그래프 파트를 해결할 때 제일 불편한 부분이 바로 이 속에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뀜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는지에 대한 거를 자세히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어떤 특징들이 있었냐면 최대가 되는 순간 혹은 최소가 되는 순간 이런 순간들에 대해서 선대칭이었죠. 그래서 대칭성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진동축과 만나는 이러한 모든 점들에 대해서 그래프가 점대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위아래로 보조선을 한번 그어볼게. 자, 어떤 같은 간격만큼을 진동축으로부터 위아래로 보조선을 그으시면 일반적으로 진동축이 만약에 X축이면 플러스 K 마이너스 K만큼 긋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만나는 점들 간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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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요 이웃한 두 가장 가까운 X좌표끼리 얘네는 서로 점대칭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점들끼리는 당연히 너에 대해서 선대칭이 됩니다. 선대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얼마만큼이 되냐면 이게 바로 반주기가 됩니다. 반주기. 주기의 딱 절반만큼을 돌면 우리가 너랑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 나오고 이게 꼭 서로 대칭이 아니더라도 이게 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운데 자 원에다가 제가 만약에 사인 함수야
그러면 위아래로 K를 내가 그었어. 그럼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K를 갖다 긋는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점 4개가 찍힌단 말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너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180도만큼 돌아갔을 때도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인 경우도 있지만 180도 돌아갔을 때도 너랑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원의 상황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림인 거고 그래프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어떤 도형, 뭐 삼각형 아니면 직선 이런 것들이 이 그래프 위에 그려지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대칭성, 특히나 점대칭성, 그 다음에 너랑 반주기만큼 차이가 나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커요. 특히나 평가원 기출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이제 출제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는 뭐 저런 게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오늘은 내신 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고 그 뒤로 조금 아마 넘어가다 보면 과제에는 몇 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풀다 보면 다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라 자, 그래서 일단은 요게 사인 코사인 함수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는 조금 별개죠. 탄젠트는 생긴 것 자체가 달라.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특징이 점근선이죠. 그죠?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한다면 얘는 사실 그래프를 가지고 뭐 복잡하게 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점대칭성과 점근선 정확하게 두 가지 요소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함수를 그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여러 개가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역시 가운데 이렇게 선분 하나 잡아주시면 우리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점대칭이에요. 너에 대해서도 점대칭이고 요 점근선과 축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점대칭입니다. 여전히 위아래로 같은 간격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K의 형태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만나는 점들 간의 관계를 보셔야 된다고. 이런 점들 간의 관계를. 자,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주기죠. 한 주기는 얘는 절대값 B분의 파이일 거고 얘는 주기 절대값 B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점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점대칭이 되겠죠. 이렇게 점대칭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이렇게 점대칭이 됩니다. 자, 요렇게도 점대칭이 되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사실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점대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프를 조금 더 그려 나가다 보면 이게 이제 와서 더 만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럼 또 이 점과 이 점 이런 것도 점대칭이에요. 보이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림의 상황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요게 점대칭이니까 이런 삼각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예컨대. 그럼 이제 여기가 너가 중점이고 너도 똑같이 중점이니까 예를 들면 중점 연결 정리 같은 게 여기서 이제 좀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뭐 당연한 이야기라서 절반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는 원래 점근선이 이제 왜 생기냐면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지. 근데 코사인 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분모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이 0으로 다가가면 저 탄젠트 값이 발산하는 특징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막 커지거나 작아지는데 그러면서 함수값이 정확하게 정의는 안 되지만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점근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즉 분모에 해당하는 코사인 x가 언제 0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코사인 함수는 언제 0이 돼? 정확히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다시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2분의 파이 더하기 정수 파이에서 코사인 0이 돼요. 그러니 그때마다 탄젠트 함수가 점근선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이 각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탄젠트 함수라고 한다면 이 각도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정수 파이에서 점근선을 가져요. 여러분이 어떤 직선이 이 어떤 특정한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면 탄젠트 함수 너네가 주고 뭐 x는 1에서 점근선을 가진다.
x는 1이라는 점근선을 가진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 1을 대입을 해. 1을 대입해서 그게 2분의 파이 더하기 정수배 형태가 나오는지를 보면 된다고 그냥.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가 나오면 점근선이 되는 거고. 즉 그 x값을 대입을 했을 때 점근선이면 무조건 정의가 안 돼야 돼요.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을 제외하고는 다 잘 정의가 되는 함수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거꾸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탄젠트 함수라는 함수 자체가 특징적으로 얘랑은 좀 다르죠. 얘는 선대칭성이 일단 있단 말이야. 얘는 선대칭성이 없어요. 얘는 점대칭성밖에 없고 사인 코사인 함수와 가장 대비되는 점이 바로 점근선을 가진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탄젠트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출제 포인트는 정확하게 점근선 아니면 점대칭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낼 수가 없다고. 어차피 그 두 가지를 내기 위해서 탄젠트 함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은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다. 조금만 더 나아가자면 자 b가 0인 순간들이 있어. 탄젠트 함수 기준에서. 그런 함수에 대해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b가 0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x축이라는 거잖아. 절대값을 씌우면 모습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밑에 게 싹 사라진단 말이야? 그럼 이제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너에 대해서 더 이상 점대칭이 아니라 선대칭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면 좋냐면 노트에다가 좀 써놓을까요? 절대값, 점대칭. 노트가 또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겠죠. 맨날 없지 뭐. 자, 버렸니 혹시? 건우야? 있긴 있니? 자, 자주 안 쓰니까. 근데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선생님이 보통 써주는 것들은 약간 수학 전반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간략하게 써주는 것들이라. 자, 절대값의 점대칭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선대칭이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 그러냐면 fx가 a, 0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 절대값 fx는 x는 a 대칭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가 대칭점의 y좌표는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 경우이면 이게 항상 성립해요. 물론 이게 0이 아니더라도 될 때도 있어. 될 때도 있긴 한데 좀 드물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만 이제 선대칭성을 가진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렇게 생긴 탄젠트 함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위로 뒤집어지면서 딱 선대칭인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x축이 한 이 정도에 있어.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어떤 모습이 만들어지냐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져. 그럼 너네가 이렇게 생긴 녀석은 누가 봐도 선대칭이라는 특징을 가지지 않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선대칭도 점대칭도 가지지 않는 대칭성 자체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자리가 0일 때만 우리는 점대칭이 선대칭으로 변환이 되는 경우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겠지. 사인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가 원래 점대칭이자 d가 0이 되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렇게 볼록볼록해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선대칭성을 가지게 되죠. 다만 조금 다른 거는 d가 0이 아니더라도 원래 선대칭성을 가지던 함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원래 선대칭이던 대칭축은 여전히 선대칭성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점대칭인 점이 선대칭으로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여부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야.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정계수의 결정과 이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이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자, 기본 sin x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변형된 sin x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들면 이 sin 3x 더하기 3분의 파이 플러스 1.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볼게요.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만 그려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래프를 이제 그릴 때
어느 부분만 잘 보시면 되냐면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사인 함수라는 녀석은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각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원래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를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냐면 각이 정해지면 동경이 정해지고 동경이 정해지면 단위 원과의 교점이 정해지고 교점의 xy 좌표가 정해지면 그 각에 따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지. 즉 어떤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요소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근데 변형이 된 이것은 사실은 요거 전체가 각도의 역할을 한다고. 이 각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자, 됐지? 각도라는 게 지금 x 입장에선 0부터 파이까지 변화하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세타라고 치환을 하셔도 되고 뭐 치환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3분의 파이부터 얼마까지 변화하냐면 3분의 파이 더하기 3파이까지 변화를 해요. 자, 눈에 띄는 거는 여기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각도의 진행 방향을 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부호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진행 방향이 양의 방향일 때도 있고 음의 방향일 때도 있어. 무슨 소리냐? sin x라는 함수는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0, 파이, 2파이 뭐 이렇게 생긴 거는 다 아니까. 근데 각도가 3분의 파이면 어디쯤에 있냐면 한 요 정도쯤에 있어요. 3분의 파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출발을 하되 점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양의 방향으로. 왜? 6분의 파이는 한 요 정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2분의 파이거든. 헷갈려? 순서대로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뭐가 지금 헷갈리는 거지? 왜냐면 여기가 파이거든. 여기가 파이가 아니라. 자. 근데 x 값이 증가를 하지? 우리가 실제 이 그래프를 본다는 거는 x에 따른 함수 값의 변화를 보는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x가 변화를 하면 세타가 변화를 하고 세타가 변화를 하면 이제 요 함수 2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결정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야. 사실 이거 2배 하고 1 더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이 부분만 잘 보면 된다고. 세타에 따른 사인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근데 x가 증가를 하면 세타도 현재는 증가를 하는 상황이지. 그지? 그러니까 점의 진행이 여기부터 딱 진행을 한다고.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근데 얼마만큼을 가면 되냐면 정확하게 각도 입장에서는 3파이만큼을 가면 돼. 그러니까 한 주기 가고 정확히 반 주기를 더 가면 돼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어떻게 그려지느냐. 여기부터 딱 출발을 해. 얘도. 출발해서 가서 한 주기 반 주기라고. 여기서 딱 끝난다고 밑에서. 원래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랑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죠. 아까 내가 이렇게 세 번째 점이 딱 반죽이라고 그랬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난다고. 그래서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다면 여기가 0인 거고 x 입장에서는 여기가 파이인 거예요. 나머지는 비율을 맞춰서 찾아주시면 되고 만약에 정확한 값을 알고 싶다. 그럼 어차피 3분의 파이에서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너가 가운데 지나가는 게 y는 1인 거고 여기가 이제 1 더하기 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맨 위로 지나가는 게 3인 거고 밑으로 지나가는 게 마이너스 1이겠지.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얘는 이제 1 빼기 루트 3이 되는 거고. 자, 이거는 각도가 이제 증가하는 상황일 때, x가 증가함에 따라 세타도 증가하는 상황일 때. 자, 그럼 다른 걸 한번 보자. 우리가 두 번째로 다 똑같은데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방식은 동일하지만 우리는 이 점에서 출발하는 것까지도 동일하지만 진행하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야. 근데
각은 반대 방향으로 가지만 x는 어쨌거나 이쪽 방향으로 커져야 되겠지. 그래서 그거를 대칭을 시킨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여기부터 이제 거꾸로 감소를 하는 부분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전히 한 주기하고 반 주기를 가야 돼. 자, 그러면 한 주기가 여기, 그 다음에 반 주기면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서 딱 잘린다. 이게 너고, 이게 너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원래 이거 왼쪽으로 가면 모습이 이렇거든.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나는 이게 좌우 뒤집히는 게 영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도 돼?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3x 빼기 3분의 파이 더하기 1. 근데 어차피 그래봐야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뭐 똑같아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또 위아래 뒤집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피해가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어느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냐면 x의 변화에 따른 각도의 변화를 여러분이 그래프로 구현을 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일종의 합성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1차 함수와의 합성함수. 어차피 1차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 자리에 뭐 2, 3차 이런 함수가 들어가는 일은 잘 없죠. 뭐 2차 함수 합성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 이건 이제 가계 측면에서 그렇고 대표적인 미정계수 결정을 하는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요거는 그래프 아니지 함수를 주고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이었고, 보통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 것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래프를 주고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번에 코사인 한번 할까요? 코사인. 자, 이렇게 줘놓고 뭐 A, B, C, D 절대값에 최소값을 구해라. 자, 이렇게 딱 나와서 뭐 제한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좀 쉽게 가자. A, B는 양수라고 줄게. 이 정도는 줄게. 자, 이렇다고 할게요. 천천히 봅시다. 일단 보통 문제에서 이제 점을 준다고. 예를 들면 뭐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일단 0이고 여기를 2분의 3파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아니다. 여기가 1인데 이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할까? 그 숫자가 예뻤으면 좋겠는데 4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닌가? 2분의 5파이라고 하자. 너무 욕심냈나? 아무튼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제일 먼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누구지? 항상 A와 D가 제일 쉬워요. D는 항상 누구냐면 최대 최소의 평균, 그지? D는 2가 나왔어. A가 양수기 때문에 진폭이 2인 거는 딱 정해지는 거고, 그래서 A와 D가 2인 거 정도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약간 고민이 되는 거는 B라는 값과 매우 고민이 되는 거는 C가 조금 고민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일 텐데 B도 사실은 엄청 고민이 되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2고 0이고 절반이잖아. 절반만큼 간다는 게 이게 각도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을 돌아가면 이만큼의 각이 이만큼 함수값이 변화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냐면 6분의 파이예요. 각을 기준으로는 6분의 파이야. 그지? 이거는 지금 x 좌표인 거고 우리는 각도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 그럼 이만큼이 원래 6분의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이만큼이 각을 기준으로는 2파이예요. 맞아? 그죠? 요만큼 6분의 파이인 거 혹시 모르는 사람? 절반이면. 원래 얘는 사인 함수에서 이 모습이죠?
사인 함수 이렇게 돼서 절반이면 여기 0이고 6분의 파이잖아. 어차피 이 모습이 뭐 어떻게 뒤집어든 평행이동이 되든 길이 측면에서는 여기는 그냥 각은 6분의 파이가 딱 된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지금 선생님이 쓰는 건 다 각도예요. 자, 각도의 변화가 얼마만큼 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니까 쟤는 6분의 3이니까 6분의 4. 그럼 3분의 2파이 더하기 2파이죠. 3분의 2파이 더하기 2파이면 3분의 8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3분의 8파이예요. 각도 입장에서는 3분의 8파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B값을 구하고 싶어. 자, 각의 변화는 누구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거냐면 당연히 x의 변화에 따라서 각이 변화하는 중이야. 각도의 변화량이 3분의 8파이라는 이야기는 실제 x의 변화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파인데 x와 각도의 변화량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겠어? x가 1 변화하는 동안에 각은 얼마만큼 변하니? b만큼 변하죠. 다시 x가 1 커지는 동안에 각도는 bx 플러스 c이기 때문에 요 앞에 곱해진 b라는 크기만큼 변화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물리에선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각속도라고 부릅니다. 각도가 커지는 속도인 거야. x가 커짐에 따라서 이 실제 각이 얼마나 빨리 커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 x가 파이 커질 때 각이 이만큼 변했어. 당연히 각속도는 얼마일 것 같아? 얼마일 것 같아? 당연히 3분의 8이겠지. 자, 너네가 기계적으로 b분의 2파이가 한 줄기 이렇게 외우지 마. x가 바뀜에 따라서 각이 변화하는 거야. 그럼 너네는 각의 변화와 x의 변화의 관계만 관찰하면 된다고. x가 1 변할 때 각이 10 변했어. 그럼 각속도는 10인 거야. b는 10인 거라고. b를 10에다가 나눠가지고 1이 된 게 아니라 x의 변화량에다가 b를 곱해서 10이 된 거라고. 여기서는 x의 변화인 파이에다가 각속도인 b를 곱해서 3분의 8 파이가 나온다고.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쪽은 사실 승부가 갈려요. 왜냐하면 이거를 아예 못 푸는 애들은 잘 없어. 근데 속도와 정확도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뭘 본다? 이게 그냥 나는 사인 코사인 함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래 놓고 이거를 각도 측면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2파이, 그럼 여기부터 2분의 1파이, 딱 절반이니까 넌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막 찾는다고? 맨날 절반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절반 아니면 2분의 루트 아니면 2분의 루트 3인데 루트랑 루트 3 무리수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낸다고. 95%가 절반이에요. 맨날. 절반이면 맨날 2분의 파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분의 파이겠지. 그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구했다? B값을 구했다. B값은 3분의 8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냐면 C값을 결정하는 게 남아. 원래 미정계수의 결정의 영원한 숙제는 C값을 구하는 거야. C값만 잘 구하시면 끝인데 이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A, B 값이 둘 다 양수인 상황에서는 그래프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은 전형적인 코사인 함수 한 줄기죠. 정확히 각도 입장에선 내 생각에는 0부터 2파이까지 딱 바뀌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근데 꼭 각이 0부터 2파이까지 변하지 않고 2파이부터 4파이였을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는 2파이에 정수배부터 2파이 플러스 1의 정수배 플러스 파이까지 2파이까지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한 주기 변화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점이 나타내는 각도는 이런 것을 나타낸다는 거야. 2파이의 정수배를 나타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 2분의 3파이. 그럼 너를 갖다가 대입한다고. 자, 그래서 결론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결론 3분의 8 곱하기 2분의 3파이 더하기 c. 자,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2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된다고. 보통 여기서 c 값의 범위를 줍니다. c가 뭐 0부터 파이 사이라는 동, 0부터 2파이 사이라는 동, 혹은 범위를 좀 넓게 주고 c 값의 최대 최소 같은 걸 물어본다든지 한 발 더 나아가면 a, b의 부호까지 좀 다양하게 선택지를 주고 문제를 낼 때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냥 a, b는 양수라고 놓아도 사실 변별력은 있으니까. 자, 그럼 계산해 보시면 얼마나?
이렇게 나오네. 아, 재수 되게 없네. 최소값은 0이네요. 그러면 C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아, 계열 맞네. 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숫자를 이제 막 아무거나 내다 보니까 운 나쁘게 4파이 더하기 C가 2파의 정수배니까 사실은 얘가 0일 때가 아니지? 얘가 4파일 때가 C가 0이니까 이거에 이제 최소가 되겠죠. 그럼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갈게요. 플러스로 바꿉시다. 그리고 C는 뭐 0보다 커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조건을 준다면 예컨대. 느낌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조금만 더 연습해 봅시다. 사실은 이 유형이 이쪽에서 얼마나 잘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코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근데 한 가지 다른 거는 a 값은 음수래요. b 값은 양수야. 자, 그럼 이제 음수가 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향이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그래프 이렇게 주고, 여기가 파이, 여기가 3분의 5파이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3이고요. 여기는 1이고 마이너스 1 합시다. 자, 이렇게 돼 있대. 그리고 C 값은 0부터 얼마로 할까? 뭐 2파이 사이에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뭐 여러 개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를 이걸 만족하는 이제 A, B, C, D 값을 뭐 한번 구해보자 해서 한다고 치면 일단은 A가 음수고 B가 양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역시 D 값이 제일 쉽게 정해지죠. 이제 1이 될 것이고 3-1 가운데 자 이만큼의 간격이 A인데 A가 음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요거는 쉽게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 값을 이제 정해줄 건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알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각도 측면에서는 얼마냐면 얼마예요? 원래 0도라고 치면 여기가 2분의 3파인 거 맞아? 그래서 각은 2분의 3파이만큼 변화를 한 거야. 근데 우리는 x는 얼마만큼 변화를 했냐면 3분의 2파이만큼 변화를 했어요. 우리는 이 x의 변화량에다가 각속도인 b를 곱한 게 너야. 즉 너는 b 곱하기 3분의 2파이예요. 슉 뒤집어서 계산해 보시면 b 값은 4분의 9가 나오죠. 이게 일단은 나와야 됩니다. 자꾸 b분의 2파이로 가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x의 변화와 각도의 변화의 관계가 각속도의 관계에 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제일 간단해요. 자꾸 주기를 구하려고 하지 말라고. 막 애들이 막 이렇게 한다고. 이거 한 다음에 그럼 여기가 얼마니까 여기를 구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니까 그게 b분의 2파이. 굉장히 돌아가는 방식인 거야. 그냥 각의 변화 자체만 관찰을 하면 돼. 각의 변화와 x의 변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 각. 이걸 각도의 변화량인 건데 너가 델타 x 곱하기 b. b 값이 각속도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절대값입니다. 원래는. 절대값을 취한 게 각속도예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자, b 값을 구했어. 근데 코사인 함수는 이런 데가 뭘 뜻하는 자리냐면 원래 각도 기준에서는 0도를 뜻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코사인 함수가 아니라 조금 특이한 코사인 함수예요. 어떤 점이 달라요? 아까 방금 한 거랑 뭐가 다르다고 얘는? 뭐가 다르다고 했어? A 값이 음수예요. A 값이 음수라는 거는 여기가 원래 코사인 함수라면 0도일까? 아니지. 원래 코사인 함수는 0에서 최대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0에서 최소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0이라고 친다면 이런 데가 0인 거야. 사실 각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가 돼야 되냐면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의 자리예요. 얘는 각도 측면에서는. 그건 대입하면 되잖아. 이제 파이 갖다 넣을게. 갖다가 넣어보시면 4분의 9파이 더하기 c가 2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는다.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누군가는 뭐 끄덕끄덕하고 잘 넘어갈 수 있고 누군가는 조금 아리까리한데 싶으면 반드시 연습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너네가 직접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 나도 지금 아무거나 쓰는 거잖아. 아무거나 써. 그냥 A, B, C, D 쓰고 뭐 부호 적당히 정해주고 그 다음에 위아래 이거 숫자 대충 정해주고 점별로 대충 각도 쓴 다음에 니네가 해봐. 직접. 나는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만큼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충분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거의 끝났지? 넘겨주시면 C는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데 C가 이러한 범위이기 때문에 N값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C는 얼마다? 4분의 3파이구나. 자, A, B, C, D 다 구했다. 이런 문제로. 그리고 이해가? 마이너스일 때 왜 달라지는지 알겠어? 우리가 코사인 함수는 원래 어떻게 생겼다? 원래 이렇게 생겼다. 이게 그냥 코사인. 0부터 2파이. 뒤집어진다.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0부터 2파이. 그러면 최대가 되는 순간 뭐다? 파이가 된다고. 근데 이게 0파이, 2파일 수도 있지만 2파이, 3파이, 4파일 수도 있고 4파이, 5파이, 6파일 수도 있고 아 여기는 항상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의 자리가 되겠구나. 언제? 마이너스가 되면.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만약에 얘도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면 개형상 어떻게 될까? 개형이 이게 될까 이게 될까? 당연히. 코사인 함수는 원래 소개가 마이너스가 되면 영향이 원래 있어 없어? 없지. 코사인 함수 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떼버려도 돼요. 물론 이제 C값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C값에는 영향이 있기는 하는데 그래프의 개형 자체는 각도가 여기가 파이 더하기 2파이 n이 된다라는 측면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사인 함수는 다르지. 사인은 안에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x는 다시 플러스 사인 x가 되고 그냥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와 같은 모양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혹시 삼각함수 비율관계 기억하는 사람? 그래프에서 그림으로 비율관계 선분비 그것도 되게 쓸모가 많은 아이인데 쓸모는 많은데 여러분이 되게 잘 못 쓰는 것 중에 하나거든. 자, 어떻게 생겼냐면 모든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함수는 다 이런 부분이 있죠. 볼록한 거 하나를 기준으로 반을 딱 갈라주세요. 반을 딱 갈라주고 왼쪽은 3등분 오른쪽은 2등분을 합니다. 3등분 2등분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선분을 그어요. 위로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선분부터 가장 큰 선분까지의 선분 길이의 비가 루트 1, 2, 3, 4입니다. 그래서 뭐 숫자 자체는 외우기가 아주 예쁘다. 그냥 루트 1, 2, 3, 4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되고 실제 루트 1대 루트 4니까 1대 2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뭐 5고 여기가 뭐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너의 절반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의 절반이라는 얘기는 1대 2라는 소리인데 1대 2가 뭐냐면 바로 루트 1대 루트 4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조상 한 개만 더 그으면 이렇게 3등분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요만큼이 아까 내가 얼마라고 했어? 6분의 파이라고 했잖아. 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2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맨날 6분의 파이예요. 만약에 요 밑에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원래가 지금 얼마야? 2인데 아니지? 4인데 그러면 4에다가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그럼 1 빼기 2분의 2 루트 3 예컨대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요 길이가 2 루트 3이 되는 거고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4니까 루트 3대 2죠? 그럼 이제 요 부분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그림만 가지고도 요 세로선분의 길이를 가지고 가로선분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보통은 세로를 가지고 가로를 판단을 해요. 가로를 가지고 세로를 판단을 할 수도 있죠. 뭐 이렇게 길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만큼의 여기는 이제 이쪽이고 그래서 저거를 이제
자꾸 도형의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고 도형적인 성질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 최대한 이거를 대입하고 막 식에다가 계산하고 하는 부분은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좋다. 일단은 각변환 기본적인 것들을 할 줄을 아셔야 돼서, 각변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오늘 수업 때 딱히 하지는 않았는데, 기억 니은은 각변환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y는 sin x, 자, 보세요. 일단은 기억번 보시면 각변환 해볼게. 요거 2분의 3파이니까 일단은 사인이죠. 부호를 보시면 되는데 x-2분의 3파이면 슉 2사분면입니다. 그래서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죠. 이렇게 서로 안 맞죠? 자, 요 분모에 있는 요 녀석을 각변환을 하면 탄젠트 x분의 1이니까 탄젠트 x 분의 1 분의 1 해서 탄젠트 x가 되는데, 근데 사실 여기서 살짝 두드려보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탄젠트 x 분의 1 분의 1과 탄젠트 x는 한 끗 차이가 있어요. 사실 왜 차이가 있냐면 요 탄젠트 x 같은 경우에는 0이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너의 분모니까. 근데 여기서는 0이 돼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랑 얘는 100%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젠트 x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0이 되는 순간을 제외하고 정의가 돼요.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얘가 이렇게 생겼다면 얘는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0일 때가 뻥 뚫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같지 않죠. 그래서 틀렸다. 디귿번 그래프 그려보시면 sin x y축 대칭 이런 모습이 될 거고, 그러니까 sin x랑 달라지죠. 절대값 sin x는 이렇게 생겼고 당연히 서로 다르고, 근데 코사인 x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코사인 x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너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봤자 원래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답은 리을번 하나만 맞는 아주 독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수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너네가 우리 미적분 원할 때 x분의 x제곱 같은 그래프 있지. 이거 그래프랑 y는 x랑 다르단 말이야. 왜냐면 얘는 0이 될 수가 없고 얘는 0이 가능하고, 그래서 정의역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런 문제는 실전에서 나오면 여러분이 거의 한 90% 이상은 틀리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애들도 잘 틀릴 수 있는 형태인데 그래도 저런 어떤 함정이 존재할 수 있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2번 그래프의 특징적인 요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 기억번 너는 원점 대칭인가? 원점 대칭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려면 0을 대입을 해보면 돼요.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이면 대칭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0을 대입해보면 sin 파이니까 0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억번은 참입니다. 우리가 항상 sin, 코사인 함수는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에 이제 대칭점을 가지니까, 그래서 0을 대입해서 0이니 기억번은 참이 되고, 직접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우리가 4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함수인가? 주기성 표현이고 사인 2분의 x 플러스 파이기 때문에 한 주기가 4파이 되는 거 맞죠? 니은번 참이에요. 디귿번 너를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것과 겹쳐지는가? 자,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사인 2분의 1 x 빼기 파이 플러스 파이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네. 그러면 계산해보면 2분의 1 파이 더하기 2분의 1 x가 되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되고 나면 요 각변환을 했을 때 사인은 이제 어차피 2, 4분면서 양수죠. 그래서 그냥 코사인 2분의 x와 같아진다. 이렇게. 요거를 세타라고 생각하면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했을 때 각변환하면 이렇게 되죠. 디귿번은 참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3번도 이제 마찬가지야. 대칭성을 찾는 문제인 건데 조금 어렵죠. 먼저 첫 번째는 뭐에 대한 대칭을 보는 거냐면 x는 0에 대한 대칭. 두 번째는 x는 1에 대한 대칭. 각각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들을 골라달라는 거야. 그러면 기억번. 사인 코사인 함수는 어떤 순간의 선대칭이었냐면 함수가 최대거나 함수가 최소인 순간에 대해서 선대칭이었어요. 즉 주어진 함수에다가 0이랑 1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 0 들어가면 얼마나? 사인 마이너스 파이 나오지. 근데 이때는 최대 최소가 아니지. 0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점대칭이 아니에요. 이미 0일 때 대칭이 아닙니다. 다시 니은번. 역시 0이랑 1을 대입을 해봐. 0 들어가면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역시 0이고 안 돼요. 디귿번 탄젠트 2분의 파이 x인데 0을 대입을 해보면 탄젠트 0이잖아. 근데 원래 탄젠트 함수는 0이 되는 순간에도 대칭이고 여기서도 대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도 대칭이었단 말이야. 근데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점대칭이 뭘로 바뀐다고 그랬냐면 선대칭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0이 되거나 점근선이거나 근데 0을 넣어보면 탄젠트 0이니까 0 되는 거 맞고 1을 대입을 하면 탄젠트 2분의 파이가 나오지. 근데 2분의 파이는 점근선이지. 그러니까 대칭이 되는 게 맞아요. 디귿번이 맞다고 그래서. 리을번 0 넣어보시면 사인 2분의 파이 최대죠? 1이죠? 그 다음 1 들어가면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 최소지. 최대 최소인 순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함수는 선대칭이라고. 리을번 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대칭 축을 찾는 게 아니라 이 값들을 대입을 했을 때 값이 최대인지 0인지 이런 요소를 가지고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거는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 풀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입하고 뭐 최대 최소 구하고 간단하네요. 지금 3분의 1 대입하면 사인 2파이네? 그럼 a는 1이네요. 1. a는 1이고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너를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p의 최소값이 바로 한 주기죠. 한 주기는 6파이분의 2파이 그래서 한 주기 d는 3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다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고 우리 6번 한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6번 풀어보세요.
정의역은 항상 점근선을 제외한 순간일 때가 정의역입니다. 즉 점근선이 언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점근선은 항상 각도가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일 때 2를 곱하면 x 입장에서는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일 때, 즉 요때를 제외하고 정의역인 거죠. 이렇게 된다. 자, 보시면 기억번 x는 n파이가 아닌 게 아니라 x는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아닌, 즉 x는 홀수 파이를 제외하고 정의가 되는 거고 짝수 파이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사실 틀렸어요. 니은번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함수인가? 원래 우리가 탄젠트 함수의 한 주기는 파이죠. 근데 2분의 1x이기 때문에 주기가 이제 절반이 아마 주기가 2배로 늘어나죠. 그래서 2분의 1분의 파이라서 주기는 2파이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참이에요. 니은번은 참이고, 디귿번 너와 x축의 교점의 x좌표 합은 파이인가? 그럼 x축의 교점인 거니까 는 0을 찾는 거고, 얘가 이제 0이 된다는 거는 탄젠트 값 입장에서는 마일이 되는 거죠. 그럼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는가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탄젠트 값은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냐면 각도에 해당하는 2분의 x가 4분의 3파일 때, 4분의 7파일 때, 이런 식으로 4분의 3파이 더하기 n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 되죠. 단위 1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기거든. 여기가 지금 4분의 3파이예요. 탄젠트는 뭐다? 기울기가 된다, 여기서는. 그래서 요거를 찾아주면 되죠. 그럼 0부터 아니지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니까 2를 곱해주시면 그러면 2분의 3파이, 그러면 요 이전에는 간격이 지금 정확히 2파이 간격이자 어차피 한 주기마다 얘도 이제 똑같은 값을 갖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2파이를 뺀 거,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파이, 또 2파이 뺀 거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인데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요거랑 이렇게 두게 되겠네요. 둘을 더해 보시면 파이가 되는 게 맞다. 디귿번은 참이 되네요. 너랑 너 넘어간다. 7번 괜찮을 것 같죠? 8번 해보세요. 7번은 코사인 함수를 그냥 치환을 해서 푸는 게 제일 편합니다. 7번은 코사인 xt라고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치환해서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게 제일 간단하고, 8번은 사인 코사인 함수를 둘 다 그려놓고 걔를 가지고 이제 fx라는 함수를 새롭게 그려주셔야 됩니다. 사인 코사인 함수를 가장 쉽게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8칸을 그려서 그려주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무슨 소리냐면 봐봐, 이런 식으로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자, 이렇게 8개를 그려놓고 사인 함수는 증가, 감소, 감소, 증가. 코사인은 감소, 감소, 증가, 증가. 이렇게 그려주시고 정확하게 같아지는 순간이 이런 식으로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잘 그려 놓으셔야 거기 나와 있는 두 함수 중에 더 작은 값을 따라가는 fx라는 함수를 그릴 수가 있거든. fx는 사인 코사인 함수 중에 작지 않은 값을 따라갑니다. 아닌가? 미니멈이 크지 않은 수, 크지 않은 수.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이렇게 밑을 향해서 따라온다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아래 거 따라가다가
따라가다가 아래 거 따라가고 아래 거 따라가고. 자, 이런 모습이 그려지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번 참인가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가? 실제 2파이마다 반복이 되죠. 왜냐면 사인 코사인 둘 다 2파이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2파이마다 반복이 될 것이고, 니은번 너는 4분의 5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인가? 4분의 5파이가 바로 이 녀석인데 이 그래프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어때요? 너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인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대칭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판단할 수 있고, 디귿번 최대 최소가 1과 마이너스 1인가? 최소가 마이너스 1인 건 맞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최대값은 1이 아니라 2분의 루트 2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최대에다가 2분의 루트 2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최대값이 틀렸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이 된다. 넘어간다. 미정계수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9번 해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쪽은 거의 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근데 A, B, C밖에 없어. 쉽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C값은 항상 누구냐면 최대 최소의 평균, 그래서 넌 1이고 A값은 그 평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근데 이제 위아래로 2씩 움직이죠. 이만큼 올라가고 또 중간 가운데서 이만큼 내려가고, 근데 A는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긴 한데 우리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2인 거고, 마지막으로 B값은 주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원래 각도 입장에서는 파이예요. 변화량이. 근데 X좌표의 차이가 얼마냐면 2분의 파이죠. 근데 X의 변화에다가 B를 곱한 값이 각의 변화량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B값은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 선생님 할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sin bx 플러스 c 플러스 d.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 플러스 2파이가 성립하고 최대값은 d이다. 요 가조건 나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최대값은 d에다가 절대값 a를 더한 거예요. 요게 현재 3. 그 다음에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거지 주기가 2파이라고는 하지 않았어. 우리는 주기라는 건 뭐가 돼야 된다? 반복의 최소 단위예요. 2파이마다 반복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주기에 해당하는 b분의 2파이가 있거든? 얘가 이제 주기인데 미안. 우리 반복이 되는 이만큼을 자연수 n으로 나눈 것이 너의 주기와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혹은 주기에다 n배한 게 2파이가 되면 돼요. 쉽게 설명을 하면 2파이마다 함수가 반복이 된다는 거는 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함수였을 수도 있고 4분의 1파이마다 반복이 되더라도 2파이마다는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되는 2파이를 주기의 단위로 이제 나눴을 때 딱 나눠 떨어지면 되는 거라 이제 자연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지를 보겠습니다. 기억번 B는 1이다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부터가 틀린 거예요. B가 1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1이 되면 2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건 맞지만 2파이마다 반복이 된다고 해서 주기가 2파인 것은 아니다.
심지어 A, B, C, D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주기가 2파이라고 한들 우리는 B가 꼭 1이 될 필요는 없어요. 좀 더 엄격하게 하려면 주기는 B분의 2파이가 아니라 뭐다? 절대값 B분의 2파이거든. 사실은 주기가 2파이라고 해도 B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문제에서 B에 대한 부호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A가 2면 D는 1인가? 맞죠? 그래서 기억번 틀리고 니은번 맞고. 디귿번 너를 마이너스 C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Y는 fx와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너를 마이너스 C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A 사인 B 괄호 열고 X 플러스 C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플러스 D. 근데 너랑 주어진 함수가 같으려면 B 곱하기 C가 돼야 되는데, 즉 B 값이 1이 돼야 되는데 기억번에서 이미 우리는 B가 1이라는 전제가 틀렸기 때문에 답은 이제 니은이 되겠죠. 기억, 디귿 둘 다 틀리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주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저기서 주기가 2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 그 다음에 그림 보시고 A, B, C, D 역시 해보겠습니다. 11번 해보세요. 11번 하고 12번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X축의 위치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3,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 2분의 파이라는 거 정도만 중요한데 일단 D 값은 1일 것이고 A 값은 위아래로 2씩 움직이니까 2가 쉽게 나오고요. B 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 여기에 X좌표 차이가 2분의 파이인데 각도의 변화량은 파이가 되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변화하는 동안에 각은 파이만큼 변한 거니까 각속도는 2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C 값을 정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사인 그래프상 뭐 어디를 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2분의 파이 같은 데를 잡으셔도 괜찮아요. 2분의 파이일 때가 각도 자체도 사실은 2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각도를 나타내고 아니면 편의상 제일 뭐 쉬운 이제 여기가 보통 코사인 그래프가 시작하는 점이지. 그러면 각도 입장에서는 0도의 자리가 된다고. 근데 0도가 아니라 2파이의 정수배의 자리가 되는 거고 그럼 걔는 이제 4분의 파이니까 여기다 4분의 파이를 넣으시면 2분의 파이 더하기 C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C값을 쉽게 찾을 수 있다. C는 0부터 아니지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니까 넘겨주시면 C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오더라. 다 끝났죠? 넘어갑니다. 12번은 P값, Q값만 구하면 되는데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고 P값은 최대 최소 보니까 P는 2가 되고 Q값은 요 12분의 7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를 간격을 보면 12분의 7부터 12분의 10인 거잖아. 그럼 12분의 3이거든. 12분의 3은 4분의 1이야. 4분의 1파인데 실제로 원래 각의 변화는 2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러면 x가 4분의 1파이 변화한 동안에 각은 2분의 파이 변했으니까 정확히 2배가 됐죠. Q값은 2가 됩니다. PQ 둘 다 2예요.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나는 넘어갑니다. 자, 각변환 조금만 설명할게요. 여태 문제 풀면서도 각변환을 쓰긴 썼지, 그지? 근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은 뭐다? 첫 번째 원칙. 2분의 파이 정수 풀마 세타에 대해서 n 값이 짝수냐 홀수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짝수면 삼각함수가 그대로 갑니다. 홀수가 되면 사인과 코사인 서로 뒤바뀌고 탄젠트와 탄젠트 분의 1이 뒤바뀌죠.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원칙. 두 번째는 부호 결정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호 결정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의 n 뿔마 세타를 기준으로 세타 값을 예각으로 간주를 했을 때 간주라 하면 예각이 아니어도 예각으로 취급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때 이 녀석 전체의 4분면을 찾고 후 해당 4분면에서 각변환 전 삼각함수의 부호를 따른다. 가 끝이죠. 예를 들면 코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더하기 세타. 자. 그럼 어쨌거나 2분의 3이기 때문에 n 값이 3인 거고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뀐단 말이야. 근데 부호를 결정을 한다고. 부호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너를 예각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각도는 2분의 3파에서 예각이니까 4사분면이에요.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죠. 얘는 양수고 사인은 음수야. 근데 우리는 변환을 하고 났더니 사인이 되긴 했는데 얘를 보는 게 아니라 너의 부호를 본다고. 양수라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13번 보시면 1 더하기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분의 사인 파이 빼기 세타 어쩌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1 더하기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2사분면이니까 사인값이 양수라서 그대로 그 다음에 분자도 사인 2사분면이라서 사인값은 양수니까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더하기 1 코사인 그대로인데 파이 더하기 세타는 3사분면 3사분면 사인 코사인 둘 다 음수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 요거 구하는 거지. 통분해서식 정리하시면 분모는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나오고 분자는 크로스로 곱해서 이제 더해 보시면 사인이 2개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이제 2 사인 2 사인 짠. 근데 분모 자체가 코사인 뺐으니까 사인 제곱이죠.
답은 너분의 너, 사인분의 2가 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4번이 이제 요 원 위에서의 어떤 상황을 각으로 표현을 좀 하겠다는 거고, 결국에는 하나는 기울기가 a짜리, 하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짜리인 걸로 봐서는 두 직선은 어떤 관계에 있죠? 하나는 기울기가 a, 하나는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곱이 마이너스 1인 걸로 봐서는 수직이죠. 그렇다는 거는 각 베타는 알파보다 2분의 파이만큼이 더 크겠네. 그래서 시작 자체를 베타는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각변환 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는 것 자체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인데,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분의 2 사인 베타, 베타를 이걸로 바꿉시다.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 코사인 알파 더하기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어쨌거나 얘네는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로 각변환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사분면이기 때문에 사인 값은 양수지만 코사인 값은 음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면 플러스로 바꿔주고 약분 답은 2가 나오는 그냥 간단한 이런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5번 한번 해볼까요? 15번 풀어봐라. 제곱의 합에 대한 이야기인데, 팁을 하나를 주자면 우리가 어차피 홀을 2n 등분한 거죠. 홀을 2n 등분했다는 거는 한 칸을 그냥 세타라고 놓는다면 2n 세타는 파이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쪽이 파이면 반대쪽은 이제 세타면 반대쪽은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BP1의 제곱이랑 BP2n-1의 제곱 각각 쭉쭉 제곱해서 합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럼 이제 둘을 적당히 잘 짝을 지어주시면 우리가 이제 제곱의 합이 어떤 형태의 값이 되는지 그냥 그림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요. 사실은 각변환을 하지 않더라도. 각변환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EN 등분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름이 2거든. 여기부터 여기까지 2인데, 요 이제 현의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사인 공식을 쓰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뭐 중심에서 수렴을 내려서 2등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쪽 점은 반대쪽 점하고 연결을 해주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잘 보시면 이 선분의 길이는 당연히 이 점과 이 점이 대칭이기 때문에 이 선분의 길이랑 같아요. 사실. 즉 BP1의 제곱이랑 BP2n-1의 제곱은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이 된다는 거야. 직각이니까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제곱해서 더한 게 2의 제곱. 그 다음에 너랑 역시 제곱해서 더한 게 얘랑 또 같아지기 때문에 제곱의 합이 또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짝지을 때마다 제곱의 합이 4가 되는데, 2n 등분을 했다는 거는 이 선분의 개수가 홀수개거든.
그래서 얘가 하나가 혼자 있어요. 요거. 근데 얘는 정확하게 1대 1대 루트 2라서 요거 제곱이 이제 2가 나옵니다. 제곱하면 2가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2n-1개가 제곱을 했을 때 합이 이제 정확하게 2n-1 곱하기 2가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는 두 개씩 합을 했을 때 4잖아. 그럼 평균적으로는 2라고 볼 수 있지. 두 개의 합이 4인 거니까. 그럼 2n-1개가 모두 다 평균적으로 2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곱을 합을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게 바로 누구냐면 거기 나와 있는 BP1의 제곱부터 BP 2n-1의 제곱까지. 이게 이제 100 이상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되겠죠? 얼마? 50, 51에는 26이 되면 되겠네요.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요 각도를 원래는 이제 n값에다가 천천히 대입해가지고 값을 규칙성을 찾아서 푸는 문제인 거고 원래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단위 원을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계산이 용이할 것 같고, 근데 그냥 대입해서 나열하는 것도 나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해. 그래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fn에서 gn 플러스 1을 뺀 게 hn이잖아. 진짜로 이걸 뺀 다음에 얘네를 합을 해도 되지만 h1부터 h15의 합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랑 똑같냐면 f1부터 f15의 합에다가 빼기 g2부터 g16의 합을 빼는 거랑 동일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f끼리 먼저 합을 하고 g끼리 합을 하고 마지막에 한 번에 빼는 방식으로.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f라는 함수가 이제 동일한 함수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고 사인으로, g라는 함수는 동일한 탄젠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를 규칙성 있게 잘 더하다 보면 더해지고 빼지는 과정에서 뭔가 소거되고 뭔가 연산이 좀 깔끔할 것 같은 거야.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자, 먼저 fn 같은 경우에는 2 사인 n파이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분의 6분의 파이.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할 건데 우리가 단위 원 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각도만 볼게요. n값이 1이 되면 파이는 여기 있죠? 근데 그럼 1이 되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요. 이가 지금 n이 1일 때야.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n이 2가 되면 이 파이는 여기 있는데 다시 여기서 이제 2가 되면 플러스 6분의 파이라서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여기죠. 여기가 n이 2일 때야. 자, 3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3파이는 여전히 여기, 3이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죠. 4가 된다고 다를까? 이런 식의 추이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fn 같은 경우에는 하나같이 사인 값이 얼마냐면 짧은 쪽이니까 2분의 1이죠. 그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몇 개냐면 총 15개인데 주의할 거는 앞에 2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합은 15가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g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젠트로 정의가 되어 있죠. gn은 2탄젠트 2분의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빼기 1. 근데 잘 생각해보면 탄젠트 함수는 파이마다 애초에 반복이 되거든? 그러니까 n값이 2 커지면 값은 같은 값이 나올 거야. n이 2 커지면 파이씩 커지니까. 처음에 2를 한번 넣어보자. 자, 2를 대입해 보시면 탄젠트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여기로 올 거고, 요때 기울기는 1이죠. 1. 그래서 G2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요만큼이 1인데 2 빼기 1이니까 1이네. 그래서 G2는 1.
G3 같은 경우에는 너가 3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3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쪽이죠. 이쪽에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짠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1 마3 1 마3. 근데 몇 개가 있냐면 15개가 있단 말이야. 두 개씩 묶을 때마다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러면 뒤에서부터 두 개씩 쭉 묶으면 총 15개니까 7묶음이 나와요. 더하기 맨 앞에는 G2가 남을 거 아니야? 플러스 1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마이너스 13. 빼는 거니까 답은 28이 되겠네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합의 연산 같은 것만 좀 꼼꼼하게 하시면 특별히 어렵지는 않다. 개념적으로는. 넘어간다. 그 다음에 최대 최소는 치환과 관련되어 있는 형태들이 많은데 치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그냥 일반적인 최대 최소가 아니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치환을 해서 볼 수 있는 형태들이고 뭐 17번 같은 경우에는 사인 함수를 치환을 하면 되겠죠. 사인을 치환을 해서 t라고 놓으면 치환을 했을 때는 범위가 뿔마 1 사이니까 이와 같은 범위에서 y는 t 플러스 2분의 2t.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함수 형태로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양 끝점이에요. 그래서 1 마일 대입하시면 최대 최소가 나온다. 1 들어가면 3분의 2, 마일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나오죠.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는. 그 다음에 18번은 조금 다른데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지. 그래서 약간의 식변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까요? 지금 코사인 x랑 그렇죠. 사인 x로 섞여 있는데 우리가 코사인 x로 사인 x를 표현하기는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제곱이면 모를까? 그래서 가끔 이거를 위아래를 뭐 제곱을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곱을 해서 풀면 좀 이런 것들의 부호가 이제 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고 분자분모를 코사인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이걸 이제 나누는 이유는 코사인으로 나누고 나면 얘가 탄젠트 함수로 바뀌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방금 풀었던 거랑 똑같이 치환을 할 수가 있죠. 탄젠트 x t라고 치환하면 루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일 때가 마이너스 1이고 6분의 파일 때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탄젠트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이제 루트 3분의 1 대입하시면 끝나는 뭐 간단한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는 어차피 0이죠. 그러면 요거에다가 0이랑 루트 3분의 1 대입해서 분자분모 루트 3 곱해서 이제 유리화 해갖고 답을 내시면 되는 문제였다. 변형만 조금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19번이 다소 생소할 겁니다. 19번 한번 여러분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19번을 선생님이 18번 다음에 넣은 이유는 18번과 19번이 생긴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거든. 근데 푸는 방식이 아예 달라요. 생김이 비슷한데 푸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sin x sin x 최대 최소. 일단은 위아래를 아까 걔처럼 근데 코사인으로 나눈다든지 했을 때 코사인 분의 1이라는 요소가 나오면서 뭔가 잘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고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코사인과 사인은 사실 단위 원을 기준으로는 어떤 단위 원의 xy 좌표에 해당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사인을 원 위에 어떤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랬을 때 이것이 무엇을 나타낼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코사인 x와 사인 x가
단위 원 위의 점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특이한 문제예요, 사실. 심지어 약간 변형이 돼 있어. 원래는 코사인 x 빼기 4분의 사인 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조금 더 쉬운 건데 쟤는 심지어 코사인과 사인이 분자 분모가 사실 뒤집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원래 역수를 취해서 이제 풀어주셔야 되고 이걸 요거 약간 변형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코사인, 사인이 원 위의 점이다. 그럼 각각 4랑 이제 하나는 마이너스 5를 뺀 거죠. 하나는 4, 마이너스 5를 이제 빼고 서로 나눈 거니까 두 점을 지나가는 어떤 무슨 개념이냐면 기울기의 개념이죠. 기울기의 개념. 보세요. 해석상 얘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x, 사인 x와 4, 마이너스 5를 지나가는 기울기 개념이에요. 사실은 기울기의 역수인 거죠. 기울기를 구해서 역수는 그 다음에 취하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구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고 싹 4, 마이너스 5라는 거는 한 뭐 이런 데 있어요. 상당히 멀리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선 이런 식으로 하나 그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 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접선 두 개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어차피 부호가 둘 다 음수니까 접할 때랑 접할 때가 각각 너의 최대 최소의 경계가 될 거라고 역수를 취해도 여전히 그때가 최대 최소가 됩니다.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최대 최소의 합을 물어보고 싶어. 기울기를 직접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역수의 합인 거니까 여기서의 곱분의 합 이런 식으로 구해줘도 괜찮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건 우리는 요거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구해주면 된다. 그럼 너를 지나가면서 단위원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는데 그럼 4, 마이너스 5를 지나가는 거니까 m x 빼기 4 빼기 y 빼기 5는 0.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요거랑 원점까지 거리가 반지름인 1과 같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접하는 거에서 해결하는 원의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m는 1 0, 0 들어간 거. 그럼 이제 양변 제곱해서 넘겨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6 m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네. 플러스 40m 플러스 25는 m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너의 실제 여기서의 최대 최소는 이것의 역수입니다. 역수. 그래서 너의 근을 만족하는 걸 m1, m2라고 한다면 분의 1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즉 m1, m2 분의 m1 더하기 m2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상 넘겨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너가 이제 15가 되고 24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너분의 너 나누기 너분의 너.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거분의 6이 되겠네요. 즉 답은 마이너스 24분의 4, 10이 됩니다. 짠! 이런 문제. 어렵죠? 사실 뭐 마무리하는 뭐 이런 부분들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것을 역수를 취해서 이런 형태로 바꾸고 어떤 기울기로 해석을 하는 이 부분이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 보는 아이들은 거의 잘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20번은 무슨 의도가 뭔지 알겠니? 9를 뭘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도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딱히 어렵지는 않아요. 정리를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어려운가?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 y는 마이너스 3 앞으로 나와 있고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니까 절대값 사인 더하기 코사인 다음에 빼기 3 코사인. 아 근데 여기부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자 범위는 4분의 3파이에서 파이까지. 자, 이 범위에서 사인 코사인의 합이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하필 4분의 3파이부터 파이까지일까? 정확히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 그러면 이 동네에서는 사인 코사인의 합이 0보다 클까 작을까 보니까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 보면 돼. 이 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인 코사인이라는 건 이 점의 x, y 좌표거든. x, y 좌표 합하면 값이 뭐가 나올 것 같아? 음수 나오죠. 왜냐면 얘는 길고 얘가 짧기 때문에 y는 x 위에 있는 점이 선분 길이가 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보다 좀 왼쪽에 있다는 건 얘가 더 길어요. 근데 얘가 음수거든. x좌표가. 얘는 양수고. 그럼 x 더하기 y가 음수고 얘가 음수라는 소리야. 즉 밖으로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달고 플러스 3 어쩌고가 되고 뒤에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그냥 3자인 x가 된다는 소리죠. 사실은.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21번이야. 뭐 너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했을 때 뭐 결국에는 판별식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고 어렵지는 않고 22번이 조금 독특합니다. 여러분 22번 한번 해보세요. 조금 일찍 끝나겠다. 하지만 못 간다는 거. 다 하고 가기로 했다. 숙제. 저번까 했어? 힌트를 하나만 주자면 1과 4를 한번 바꿔볼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뭘 알려준 바가 있냐면 아니면 코사인 제곱분의 1과 사인 제곱분의 1 자체가 변형할 수 있는 것도 알려줬는데 지난 시간에 코사인 제곱분의 1은 뭐다?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사인 제곱분의 1은 뭐다? 1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의 1 이렇게 그거를 이용하면 사실 바로 나오긴 해요. 기억나나? 얘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이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의 1 이거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뚝딱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일단 있고 4 곱하기 너니까 4 더하기 4 나누기 탄젠트 제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더해진다는 거는 1과 4를 더하고 얘랑 얘는 산술기하를 써주면 되겠지. 둘이 서로 같을 때, 즉 2일 때가 최소가 되고 1, 2, 4, 2가 되는 거죠. 1, 2, 4, 2 답은 9가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23번 상당히 어렵습니다. 23번 그래프 그려서 한번 해볼 건데
뭐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인 코사인 그래프 각각 잘 그려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아까 우리 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두 개 그려가지고 푼 문제 있지? 그것처럼 그래프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요 8칸 잘 그려가지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얘는 각각 사인 x, 코사인 x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주는 게 아니라 한 그림 위에다가 사인 코사인을 같이 그려주셔야 돼요. 사인 코사인을 같이 그리는 제일 정확한 방법은 칸을 8개를 그린다. 2, 4, 6, 8.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려준다고. 생각보다 금방 그려요. 칸만 빨리 치면. 그래 놓고 판단을 합니다. y는 k인데 k는 2분의 루트 2와 1 사이에 있대. 왜 하필 k가 2분의 루트 2와 1 사이에 있을까? 정확히 여기가 2분의 루트 2거든. 그지? 그럼 y는 k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인 함수랑 만나는 게 여기서 만나고 코사인 함수랑 만나는 게 여기서 만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점의 개수를 관찰하긴 하는데 범위가 0부터 t까지 해서 관찰하겠다는 거야. 즉 k 값은 픽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k가 보통 움직이거든. k가 움직이면서 교점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k를 고정을 딱 시켜. k를 어쨌거나 고정을 시켰으면 실근 자체는 고정이 돼요. 근데 범위가 달라지면 그 범위 안에 속하는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지? 그래서 범위를 늘려가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몇 개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몇 개고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살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 표현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너에서 sin x는 k, 코사인 x는 k, 실근 개수. 요게 이제 얘가 ft고 gt죠. 우리는 ft가 gt보다 값이 더 크고 싶어. 즉 sin xy의 교점의 개수가 코사인 xy의 교점의 개수보다는 좀 그 범위 내에서 많길 바라고 있어요. 0부터 t까지. 잘 모르겠으면 t 값을 가정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그 범위 내에서의 sin x, 코사인 x와 y는 k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가면. t값의 범위에서 음. a 초과 b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반대하도 하는 거예요. a 이상 b 미만. 아니에요. a가 될 때는 사인 코사인의 개수가 같거든. 왜냐하면 범위가 0부터 t인데 t에 등호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자, 보세요. 자, 봐봐.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볼게. 0부터 t잖아. t가 뭐 여기 있다고 치자. t가 2분의 파이야. 그러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사인 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1개예요. 그죠? 코사인 함수도 1개예요. 그러니까 f 2분의 파이도 1이고 g 2분의 파이도 1이야. t값을 좀 변화를 시켜볼게. t값이 만약에 파이야. 그러면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이제 사인 함수랑 만나는 건 하나가 아니라 2개죠. 코사인 함수랑 만나는 건 여전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f 파이는 2고 g 파이는 1이야. 그러니 f가 g보다 값이 더 큰 게 맞지, 그지? 우리는 언제 더 큰지를 찾고 싶었거든. 아, 보아하니 처음에 지금 교점의 개수를 세면 자, 이때는 사인 코사인 둘 다 0이지. t 값에 따른 사인 코사인과의 교점의 개수를 내가 읊어볼게.
자, 0, 0, 0, 0, 0, 0, 0일이 된다고. 사인 코사인. 0, 1, 0, 1, 0, 1, 1, 1이 된다고. 1, 1, 1, 1, 1, 1, 1, 1, 요때까지도 1, 1이에요. 왜냐하면 t값은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너를 조금 넘어가는 순간 2, 1이 된다고. 그러니 f가 g보다 큰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바로 얘부터 쭉 가다 보면 다시 얘를 포함하기 시작하겠지. 근데 여전히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 뭐 여기가 b라고 한다면 b인 순간은 어차피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2, 1인 거야. 너를 넘어가야 2, 2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부터 여기까지구나. 이게 A고 이게 B라는 거는 둘은 4분의 5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답은 4분의 5파이 곱하기 2라서 답이 2분의 5파이가 나옵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아까도 했잖아. 이 그래프 자체의 2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에 대한 선대칭성을 아까 우리 미니멈 사인 x 코사인 x 할 때 했죠. 그죠? 그래서 그림에서의 대칭성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좀 예쁘게 잘 그려줘야 돼요. 사실은. 기왕이면 위아래로 높게 그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 가로로 좀 넓게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그래서 약간 이런 정도의 비율로 그려주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뭐 문제를 풀어가기가 좋더라고. 됐죠? 그 다음에 자 24번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해볼게. 뭐라고 돼 있냐면 코사인 x와 y는 2분의 x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a라고 하겠대. 근데 코사인 너가 fx는 코사인 a 더하기 a분의 파이 x 플러스 a 일 때 뭔 소리인지 아직 잘 모르겠고 fa 더하기 2a 더하기 3a 땡땡땡 다 더해서 몇 a가 되겠는가? 자 일단 코사인 함수랑 y는 2분의 x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해. 그지? 코사인 함수 이렇게 생겼고 y는 2분의 1, 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생겼냐면 여기가 1인데 2분의 파이는 약 1.7얼마야. 그지? 1.7얼마라는 거는 요만큼의 높이가 여기 지금 1이 될 때가 여기가 1.7 얼마 콤마 1이거든. 요 좌표가 이렇게 2분의 3, 1.7 아니다. 1.5얼마다. 3.14니까. 그지? 뭐 어쨌거나. 그러면 요거를 연결한 기울기가 1.5분의 1이야. 그러면 2분의 1은 얘보다는 기울기가 아무래도 좀 작겠지. 요런 약간의 디테일을 봐주셔야 된다. 어쨌거나 이런 데서 만나요. 자, 너가 a, 2분의 1 a이자 이 값이 코사인 a인 거야. 됐죠? 둘이 만난다고 했으니 이게 첫 번째 식이라고. 두 번째 여기다가 이제 a부터 f19a까지 쫙 대입을 한대. 자, 먼저 a를 대입해 볼까? 뭐가 되냐면 fa는 a를 대입했으니까 코사인 a 더하기 파이 플러스 a네. 이렇게 나오겠네. 하나만 더 써볼게. 아닌지 두 개 정도는 더 써볼게. 자, 2a인 경우에는 코사인 a 더하기 이제 2파이 플러스 a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달라지고 있냐면 요 a에다가 더해진 이 각도 부분만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 이 부분만 파이, 2파이, 3파이, 땡땡땡 이런 식으로 달라지고 있죠. 그러면 요거를 각변환을 해보면 a 플러스 파이니까 마이너스란 말이야. 마이너스 코사인 a 플러스 a인 거지. 얘는 플러스 코사인 a 플러스 a인 거고 얘도 다시 마이너스 코사인 a 플러스 a인데 이게 호로록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잖아. 그럼 뿔마 쭉 없어지겠지. 이 부분은 계속 일정하게 a가 남네. 근데 개수가 몇 개야? 개수가 19개야. 내가 두 개씩 묶을 때마다 없어지는 거 보이지? 묶어서 합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어디부터 묶어달라고 그랬어? 항상 뒤에서부터 묶는 거야. 뒤에서부터 묶다 보면 총 9묶음이 남아요. 9묶음이 싹 사라진다고. 누가 남아? 얘가 남아. 그지? 그럼 A가 19개 있고 마이너스 코사인 A가 남는데 코사인 A가 얼마냐면 2분의 1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A 고 끝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끝내보려고 했는데 10시보단 조금 일찍 끝났죠. 쉬는 시간은 우리가 2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났고, 테스트랑 과제랑 뭐 이런 거 마무리할 거 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질문하고 싶은 거 하시고 검사 받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에